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종영입니다. 먼저 우리 테크엠 재창간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저도 테크엠과 아마 재창간 하실 때부터 이제 칼럼니스트로 인연을 맺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조로 불러주신 게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뭐 편하게 AI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학술을 밸류업하라. 사실 이제 우리 창간 5주년 행사를 해서 좀 같이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흔쾌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오늘의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여러 다양한 그 기업들, 저와 같이 일하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I 밸류업 시대 기술 넘어 가치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일단 이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인공지능은 세상을 바꿉니까? 바꾸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22년 11월 이후에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마이크를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직접 대답을 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뭐 업무, 뭐 습관 또 생각하는 것들 많이 바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물론 개인은 많이 바꾸고 있는데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에 나온 문제. 언어 영역, 이건 그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지문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디퓨전 모델 자체보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언어 영역의 문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고등학생, 우리 가장 중요한 수험생들의 수능 문제까지 쉽지 않은 확산 모델이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 보면서 분명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 표는 글씨가 잘 안 보시겠지만 최근에 포브스에서 인공지능 AI 50대 회사를 리스트한 겁니다. 2025년에 굉장히 최근의 리스트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부터 또 클라우드 그리고 뭐 실제 칩 메이커들 많은데 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회사는 여기 잘 안 보시면 Thinking Machine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미라 무라티라고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잠깐 물러났을 때 잠깐 며칠 얼마 안 되는 동안 인테리엄 CEO를 하다가 이제 샘 알트만이 복귀해서 하면서 이제 물러나고 만든 회사예요. Thinking Machines라는 회사인데 프로덕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9조로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1조 이상을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 펀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이것이 과연 허상인가 실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여기 리스트에 된 회사들이 사실은 물론 매출은 나오지만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밸류,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의문, 퀘스천 마크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리스트를 보면 볼수록. 게다가 하루가 달리 새로 나오는 이 용어들, 기술들, 정신이 없습니다. AI 업계에서 아마 일하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꼭 그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시는 분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의 일들, 심지어 재작년에 나온 어떤 그런 사실 인공지능 또는 챗GPT 이런 LLM에 관한 책들은 지금 보면 옛날 얘기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새로운 나오는 기술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과연 이 기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MCP라는 또 뜨거운 키워드가 나와서 과연 앞으로의 AI를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금도 제가 지금 말해도 아마 한 달 뒤에는 또 별 의미 없는 얘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는 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이 기술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혹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드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게 인공지능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정의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인공지능 기술의 그 자체만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인공지능은 도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돌아오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오늘 이렇게 테크엠에서 잡은 이 주제가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치, 지금까지 얘기한 가치보다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드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우리 1800년대에 미국의,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이제 금이 있다는 걸 보고 그 금을 찾으러 동부에서 말을 타고, 그리고 결국은 철도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로 오시죠. 골드러시.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많이 아시지만 이때 골드러시로 물론 금을 찾으신 분도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성장한 곳 중에 하나 유명한 곳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진을 만드는, 그죠? 튼튼한 옷을 만드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이죠.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골드러시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그렇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회사는 그 옆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제가 아까 소개에서 저를 얘기했지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낀 게, 사실 이때 어떤 골드러시, 캘리포니아에서의 금을 찾는 어떤 프론트 정신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어져서 지금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선순환을 이루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냐가 이제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 과제를 잘 현실화한 게 이제 현재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인공지능이 핫한 인공지능의 금광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그렇죠? 이게 물론 뭐 많이 돈을 벌죠. 매출을 내지만 실제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세 회사이고, 사실 이 세 회사 때문에 AI가 발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죠? 우리가 직접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만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가? 각자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새로운 혁신은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공지능 자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자체가 발전이 된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챗GPT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겠지만 당장 우리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발전한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여기서 BOK는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발행한 이슈 리포트에 AI와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요. 뭐 하나하나 다 뭐 읽어보면, 인공지능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고령화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 이 긴 리포트를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AI 도입은 생산성을 최대 올리고 GDP도 올리고,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잠재력이 있음. 생산성 향상 효과가 대기업과
장수 기업, 이제 오래된 기업에만 집중돼 있다는, 그래서 기업 간 격차 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의 51%반 이상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24%는 보완적 혜택, 결국 좋은 거죠.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또 27%는 대체 위험이 있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여성, 청력,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층의 기회와 위기가 교차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그 리포트에, 경제 리포트에 있고요.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로 AI 준비도는 높은데 문제는 교육 및 재훈련과 사회 안정망 강함이 노동 시장 정책에서 시급하다라는 것이 이 한국은행 이슈 보고서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뭐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해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AI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활용하는 나라일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맥킨지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맥킨지가 설문을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설문은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잠깐 뒤로 돌아서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움직이기 괜찮으신 거죠? 네. 많은 기업들이 이 설문에 응답한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AI 및 생성 AI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다 아마 뭐 개인적으로 또는 그 업무에서 많이 쓰고 조직에서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78% 기업이 또는 71% 이렇게 생성 AI를 쓰고 있고, 주로 IT,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운영 등에 쓰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조직 변화, 거버넌스의 그 고민들, 이슈들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EO가 직접 감독 시 수익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AI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할 때 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CEO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해본 기업들이 공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워크플로우 재설계, 데이터 가버넌스, 그리고 3번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관리, AI의 할루시네이션, 부정확성 또는 보안 또는 지적 재산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러한 이슈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AI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네 번째에 그렇다면 효과가 무엇이냐?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효과는 있는데 전체 이익 개선은 아직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의 응답이었어요. 여기서 그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은 쓰는데, 네, 대기업 또는 이런 여러 기업들이 쓰는데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인 거고, 아직까지는 사실을 대부분이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맥킨지가 최근에 발표한 그 설문 보고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서비스나우는 이제 IT 플랫폼, IT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양한 이 IT 인프라를 만드는 대신에 서비스나우의 시스템을 써서 그 기업의 IT를 운영하는, 만든 지 꽤 됐고요. 한국에도 서비스나우 있습니다. 혹시 서비스나우 코리아도 있고요. 작년 말에 주가가 거의 한 주당 1,000불 이상 오르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였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B2B라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사는 나스닥에서 작년에 올린 기사예요. 나스닥에서 우리 이런 그 나스닥에 올라가 상장되는 그 회사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기사로 내오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회사,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단 하나의 회사라는 굉장히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나스닥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나우 이 기사를 또 요약을 좀 해보면, 왜 서비스나우가 이렇게 AI로 밸류를 만들었는지 사례인데,
오래됐어요. 보면 2015년부터 이미 AI에 스타트업을 투자해서 AI 인수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 2020년에 엘리멘트 AI라는 사실 그 서비스를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미 내재화해서 활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성과가 사실 이 기사는 이제 나스닥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스닥에서는 이런 좋은 회사가 있으니 이 주식을 사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새겨서 보시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밸류가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 엘리먼트 AI는 이제 인수를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만든 서비스가 나우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인해서 굉장히 역대 최단기 성장을 했다. 이 서비스의 기능은 주요 기능은 예측 분석, IT, HR, 챗봇, 사전 장애 예측 또는 로코드 개발 이런 것들 하는 툴을 AI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서 그걸로 해서 저기 보시면 매출 여기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분기 매출의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 그리고 향후 1년 수익의 가직성, 이제 CRPO라고 하는데 그 22.5% 성장, 또 연 구독 매출 예상이 106억 달러, 영업이익률 29.5%,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1,000불을 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스닥은 정말 돈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 서비스 나우는 회사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었는가를 이제 사례로 잘 설명한 기사입니다. 정리를 좀 이제 해보면 사실 이제 AI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많은 기업의 과제이죠. 우리는 챗GPT와 툴을 날마다 씁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은 분명히 올라가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팀원들이 AI를 써서 개인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과연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이 되느냐? 글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지금 그렇게 그 가치가 그대로 기업의 조직에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업의 과제인데, 너무 지금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실천이 어렵죠.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업에서 가치를 다양한 AI 기술로 가치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비전과 전략이죠. 그냥 막연히 남들이 AI 쓴다니까 우리도 챗봇 하나 도입해 볼까? LLM 하나 써볼까? 그렇게 해서 실패는 아니죠. 돈만 쓰고 가치를 못 얻는 기업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명확한 비전과 전략은 CEO가 그 기업의 헤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또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좋은 데이터, 그리고 풍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나라는 우리 가치를 만드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데이터가 많다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데이터 가버넌스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당연하지만 기술,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외부 기업을 흔히 말하는 SI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인력을 키울 것이냐라는 이제 거기서 또 갈래길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까 서비스나우에서 예에서 봤듯이 장기적인 거고요. 단지 그 1, 2년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정말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는데 더 확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통합이 돼야만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CEO, 경영진이 얼마나 이 인공지능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가 이 모든 것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후로 이제 정말 전문가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신지를 들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의 기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가치를 기술적인 가치와 동시에 또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AI 윤리, 안전한 AI, 이 모든 것이 만약 이 사회적 가치가 없는 인공지능 기술만 강조를 하는 그 가치라면은 제 생각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일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게 되면서요.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